8장의 더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기초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기초 데이터인데요. 자, 스마트A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정보들이 기초 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 정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등록을 하고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앞쪽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프로세스들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 처리 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장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회사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은 내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 회사에 대한 기준 정보인데요. 제일 먼저 코드를 등록하는데 코드는 4자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회사명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 구분,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구분인데요. 자,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해놓고 개인의 업무를 처리하셔도 안 되겠고요. 개인이라고 해놓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셔도 안 되겠죠. 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측에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조정에 보시면 모듈이 법인 조정 모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모듈이 개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측에 법인 등록번호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구분, 그래서 일반인 과세자인지 연쇄사업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또는 우측에 내려오셔서 보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어떤 소득이냐, 소득 구분 코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일 때와 개인일 때는 일단 회사 등록의 메뉴도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법인 조정이나 또는 개인 조정으로 붙어가는 모듈도 다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도 달리 가겠죠. 자, 법인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들어가지만 개인 조정에서는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정보들도 또한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 달리 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록번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가 만약에 개인이면 우측에 화면이 일단 개인으로서, 그리고 과세 유형이 일반 과세자이냐, 간이 과세자이냐, 면세사업자이냐, 이런 과세 유형도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 구분, 그래서 사업소득인지 부동산 소득인지에 대한 소득 구분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개인인 경우에는 화면 구성도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 등록에서 우리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는데, 회사 등록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10번에 보시면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이기도 합니다. 자, 업종 코드는 어디에 쓰이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코드는 일단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신고할 때 또는 개인세 조정에 대한 신고할 때도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에서, 자, 여기에서도 업종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519113으로 되어 있는데 5로 시작하는 코드들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코드들입니다. 자,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이 코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제조업도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서 과세 표준 항목에는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코드도 들어가야 되고 제조업에 해당되는 코드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저희가 분계도 달리하고 있죠. 예, 분계도 도소매업이면 상품 매출로 분계하고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로 분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로 구분을 해놓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코드 하나로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품 매출인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제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각각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두 줄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부가세 신고서이고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각각 그렇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구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하는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도 업종 코드별로 구분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업종 코드를 하나로만 다 해놨다면 실제로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사다가 판매하는 형태의 업종 코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안에 정보에는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코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만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에서 나오는 정보가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현실은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제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코드가 5로 시작하는 코드로 들어갔으면 상품 매출만 있는 것이다 라고 국세청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 안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왜 틀린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무조사 나오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 또 추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또는 법인세 신고할 때 나의 업태 종목별로 정확하게 업종 코드를 넣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인데요. 업종 코드돔 눌러보시면 산업분류표에 해당되는 항목까지 지금 비골 안에 들어와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코드들,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코드들 각각 다 코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특히 저희가 사업자 등록 처음 낼 때는 업종 코드를 몇 번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무서인데요. 이 세무서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받을 때 이제 사업장 최초로 등록이 되겠죠. 자, 지금은 다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신고 파일에는 이 사업장에 해당되는 세무서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삼으로 제가 지금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해운대 세무서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작업을 좀 해야 되죠. 자,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 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 해운대 세무서에 가기 전에 법인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이 수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법무사 가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주소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요. 주소 정정에 해당되는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등기부 등본에 주소가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우리가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무서 가서 다시 정정을 해주시면, 자, 여기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세무서에 발급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세무서를 고쳐 주셔야죠. 관할 세무서를. 자, 그래서 세무서 코드가 변경되는 일은 흔치는 않고요. 이사를 가는 경우,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장 세무서가 바뀔 수 있고 그때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전자 신고할 때 신고된 내역을 반영을 해서 홈택스나 구세청 안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 대한 정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와 관련된 코드들은 저희가 주소를 넣으면 바로 같이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작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나 법인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본지점 관리가 있는데요. 자, 본지점 관리는 회사 하나가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고, 예,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회사는 하나인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 회사 설립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 하나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본점과 지점이 있겠죠. 예, 자, 그런 경우에 본점이면 본점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자,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이면 여기가 지점이고, 그리고 본점 코드가 몇 번 회사 코드이다. 자, 제가 지금 8000번이 지점이면, 예, 제가 601번이 본점 코드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과 지점에 대한 작업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된 거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본지점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총괄해서 작업 자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점에 해당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각각 구분이 필요하고, 사업자 단위로 작업이 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반드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뉴가 재미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회사 인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여기에 도장 문구 등록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이 내용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도장 문구를 제가 선택을 해놓고 적용하시면 이렇게 도장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된 도장 문구는 나중에 사회보험 할 때 사회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팩스로 안 보내고 공단 신고를 통해서 바로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낼 때 프린트 해가지고 도장 찍고 다시 팩스 보내고 이 작업을 생략하고 도장을 여기서 바로 넣어서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을 따로 찍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추가사항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를 등록을 했고요. 자, 회사 등록된 다음에는 저희가 반드시 가봐야 될 게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들어가시면 세목 사용이 먼저 나오는데요. 저희 계정 과목 코드를 3자리 코드로 쓸 것인가 아니면 5자리 코드로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코드가 기본적으로는 3자리 코드로 되어 있는데 세목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위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법인들은 관, 항, 목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화되는데요. 저희 영리법인들은 예를 들어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자산 밑에 다시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는데, 자, 이 계정 과목 자체를 다시 또 세목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목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세목으로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 과목으로 조회를 하실 수도 있고, 이 과목은 다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유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목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5자리를 쓰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자리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계 쪽에 보시면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7번에 보시면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항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재무제표들이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변동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 환경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종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저희가 매출 매입 거래처들,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들,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카드 거래처들이 거래처 등록에 등록이 될 것들이고요. 특별히 거래처 등록에서는 등록하라고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점표를 처리하게 되면 신규 거래처나 자동으로 반영을 받아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새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 거래처 명의나 대표자 명이 바뀌어서 우리 전표에 꼭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능모음 안에 가시면 전표 전송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전송을 통해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전표 입력에 거래소 등록에 등록사항이 수정된 변경된 사항들을 전표 전송을 통해서 전표 입력에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들은 은행거래처들이죠. 그래서 통장과 관련된 거래처들이 되겠습니다. 등록하고 통장 금융거래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카드는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을 하는데 매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과 관련된 가맹점으로서, 그리고 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매 카드들은 다 매입으로 구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인데요. 자, 거래처 등록된 정보들을 저희가 엑셀로 변환하실 수도 있고요. 엑셀을 가져다가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끌어다가 쓰는 방법은 엑셀 불러오기, 엑셀 내려받기 해가지고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공급자 등록은 저희가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뭐냐면 3만원 초과 거래는 무조건 적격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있죠. 자, 그렇지 못했을 때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 공급한 곳을 등록해 주는 곳이 공급자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력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서 사원별로 관리하고자 할 때 부서 사원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별로 관리하고자 할 때 현장 등록, 프로젝트별로 운영하고자 할 때 프로젝트 등록,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 외주처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주처 등록,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추가로 등록된 메뉴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죠.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위해서 등록하는 메뉴가 되겠고, 자, 여기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표 입력하실 때 등록된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데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보시면 계정 과목이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들지는 않아도 되죠. 자,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전체, 자산만, 유동자산만, 그 안에서 당좌자산만, 재고자산만,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 있는 탭을 클릭할 때마다 그 범위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로 구성이 돼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들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코드 체계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보시면 빨간색 계정과 검정색 계정이 있는데, 빨간색 계정과 검정색 계정의 차이는 바로바로 수정 가능한 계정이 검정색, 빨간색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없도록 락이 걸려 있는 계정 과목이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정 과목을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예금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예금이라고 표시하고 싶지 않고 보통 예탁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빨간색 성격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바꾸고자 할 때는 컨트롤 F1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적색 계정을 수정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정 과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 계정 과목 함부로 고칠 수 없도록 막아놨지만, 굳이 고친다면 컨트롤 F1 눌러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계정 과목 옆에 보시면 구분값이 있습니다. 구분은 예금인지 일반인지 차감인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예금은 보통 예금 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금융과 관련된 거래일 때 예금으로 하시면 자금관리 쪽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반이라고 된 성격들은 차변, 대변 다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성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차감의 성격은 조금 구분을 하고 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차감은 빼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데 관계 코드 108번이 걸려 있죠. 이거는 108번 외상매출금에서 빼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재무제표를 재무상대표를 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영문으로 바꿔놔서 이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빼서 순자산가액을 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총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고 순액 표시할 때 이 차감의 성격이 108번 외상매출금에서 109번을 빼서 순자산을 표시할 건데, 이 109번이 차감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108번에서 차감하겠다, 이런 성격이 계정과목 등록에 들어가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격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또는 차량 운반고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들이 각각 순자산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자 할 때 이때 차감의 성격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보다가 금액란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T계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T계정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식이 필요 없는 현금 계정은 우측에 바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런 항목들은 한번 계산을 해서 순자산가액을 우측에다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 방법 때문에 금액이 가운데 라인이 거져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계정이 아니고 계산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 차감 과목의 성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항목이 있는데, 자, 관리 항목란에서 코드 도움을 눌러보시면 이 계정 과목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이 OX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나 부서 사원들이 관리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미불관리, 자금계획서 이런 거 할 때 외상매출금을 언제 수금할 것이다, 외상매입금 언제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지급 예정일 등을 넣어 놓으면 자금계획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불관리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드럼 같은 경우는 관리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바드럼에 대한 수취급은 발행인, 배서인, 발행인과 같은 바드럼에 대한 만기일자 관리 이런 것들이 사용 여부에 OX, O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관리 항목이 조금 더 나중에 자금 관리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보시면 영문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계정 과목마다 다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볼 때 쉽게 영문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또는 뭐 합계산의 시산표, 손익계산서 등에 들어가실 때 기능모음에 가시면 여기에 영문 계정이 있습니다. 영문 설정. 자, 그러면 영문 설정을 클릭하고 확인키 눌러주시면 바로 영문으로 이렇게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재무제표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다시 원위치 시키고 싶다 그러면 영문 설정 바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또는 재무제표들이 영문 재무제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영문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영문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엑셀로 변환을 하셔서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겠죠. 자, 모든 메뉴를 보실 때 인쇄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보시면 엑셀 또는 PDF 한셀 한글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엑셀로 가시면 엑셀 변환이 가능하시고 이러한 자료들을 PDF로 보시면 PDF로 한 셀에서 제공되는 한글에서 제공되는 셀은 한 셀, 한글로 바로 가고 싶으면 한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정하는 대로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표 잠시 살펴봤고요. 자, 기초 데이터 쪽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재무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 정보 관리 부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다른 메뉴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값으로 최신의 값으로 변경을 항상 시켜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변경된 정보를 가지고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과 같은 정보에 전표 입력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바뀌면 기준 정보가 바뀌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변경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기초 데이터, 기초 정보와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